곽찬재님, 회사의 매출이 큰 업체와 매출이 작은 업체가 있는데요. 네네네. 영업적으로 양쪽 다 고객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실은 매출이 많은 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텐데요. 향후 매출이 높았던 고객과 낮았던 고객이 바뀌었을 때 네. 대처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이럴 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요? 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현재 시장의 매력도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시즈 매트릭스의 기본이 되는 두 축이잖아요. 네네. 이 두 축을 가지고 고객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프레임워크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네네. 뭐 회사 이름 뭐 좋은 활동이니까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유한 킴벌리라는 기업 아시죠? 네네. 대표적인 B2B 기업인데요. 그렇죠. 네. B2C도 하시지만 이 기업에서 최근에 저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어떤 뭐 매출 인더스트리. 규모별로 네네. 인더스트리별로 대기업 이렇게 중심.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어떻게 나누냐면 고객의 밸류를 중심으로 나눴어요. 네. 고객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객인지 아. 고객의 밸류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나누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규모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어떤 고객에 포커스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의 방식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네. 강점과 그 역량과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네, 그것을 맞습니다. 명확히 알아야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분류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그냥. 네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규모가 아니라 네. 소위 성장성까지 보여지게 되고 올바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죠. 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요즘 저는 저기에서 CEO 툴이라서 CEO들하고 많이 대화를 네, 나누는데요. 네. 그냥 오늘 주에 약간 다르지만 요즘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대기업에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그런 또 강소기업들은 굉장히 성장률이 높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데들도 많이 우리가 네. 타겟팅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시대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허성현님,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인데 네, 네. 영어까지 하라고 해서 네. 그만두겠다고 하면 뭐라고 조언해야 될까요? 실제 저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고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우리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 이제 영업을 제가 영업 컨설팅을 하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조직이 이제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역량이 탁월한 회사인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기술 영업이잖아요. 네, IT 보통 이제 하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R&D를 데리고 가요. 네네. 그리고 제안서를 누가 쓰냐면 세일즈가 쓰는 게 아니라 R&D가 써요? R&D가 야, 쓰는 정말 거예요. 싫겠다. 그럼 사표 내고 싶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고유의 업무 이 연구도 해야 되고 제안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 고객 설득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데 제가 그걸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연구소 출신이잖아요. 연구원 출신이고 저는 이제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네. 그런 또 이력도 좀 특이하고 실제 이제 다룬 제품들도 좀 특이했어요. 네. 예, 이제 가장 베이직은 연구원이었잖아요. 연구원이었는데 영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도 했고 끝에 가서는 프로젝트도 나가고 컨설팅도 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짜 인재인 거예요. 네. 진짜 인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제 나중에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생을 일부러라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왜 그러냐면 몇 분 안 돼요. 허성현님, 그분을 지금 그분한테 이 이거 교수님을 네. 만나뵈라고 하십시오. 네, 구장 그럼 교수님을 되겠네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가서 네, 네. 한번 같이 미팅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렇게 한 3년 정도만 일하시면 업계 최고 전문가가 근데 되죠. 이거 저는 영업 출신인데 이 영업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까 같은 그 사람한테 네가 제안서 다 써. 근데 만나 무조건 영업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요즘은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최근에는 기술 영업 직군을 아예 트레이닝을 시켜서 뽑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렇죠. 보면 그냥 순수 영업하시던 분들이 특히 IT 쪽에 많으시잖아요. 근데 고객하고 상담할 정도는 돼요. 기술력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학을 전공을 안 하셨거나 그렇죠. 현장에 실무 예를 들어서 코딩 경험이 없거나 시스템 구축 경험이 없으면 제안서 쓰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식님. B2B 영업 전략은 제조 분야와 서비스 분야가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두 분야의 영업 전략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무형의 프로덕트가 있느냐, 유형의 프로덕트가 있느냐,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객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 기반은 일단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처음에 뭐 FAB라고 그래서 프로덕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프로덕트의 어떤 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제조 기업의 이런 영업을 하시는 방식과 서비스 기업의 영업을 하는 방식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세일즈는 프로덕트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고객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고객 만나러 가면 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웃바운드 콜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내 얘기만. 그렇게 되면 고객은 나는 내 지금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I 중심의 영업과 U 중심의 영업이라고 그래요. 네. I 중심의 영업은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많은 제조업에서 영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영업 방식은 서비스 쪽의 영업 방식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견해예요. 요즘 뭐 사실 제조업도 IT 분야도 마찬가지로 요즘 뭐 사물인터넷 하면서 다들 서비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물건을 팔지만 서비스가 이제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네.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또 변화가 될 것 같네요. 자, 안철주님, B2B 비즈니스에 있어서 고객 규모에 따라서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SMB 마켓, 중소중견기업 마켓을 타겟하기 위한 방법 중 뭐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SMB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된 가장 대표적인 인더스트리가요. 네. 인터넷 케이블 있죠. 케이블 네네. 인터넷. 네. 인터넷 그 ISP 사업 네.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KT. 네. 여기서 말해도 그다음에 됩니다. 저희 KBS SK 아니니까. 브로드밴드 네네네.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기존의 이제 소위 말해서 매스 커스터머, 그러니까 B2C 고객들이죠. 네. 이 고객들을 중심으로 했다가 최근에 이 SMB, 그러니까 소호 사무실들이 네.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이 전용회선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좀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서구 쪽에만 해도 SMB 그 소 고객이 얼마 정도 되냐면 놀랍게도 5만 호 정도 돼요. 네. 그 강서 쪽 굉장히 많은 거네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아이덴티파이션 하는 것 작업부터가 지금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식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영업 조직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곳이 어딘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다 하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문화가 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면 그때 시장을 다각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커스터머를 동시에 다각화를 시키시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자, 신도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고객에 대한 이해는 고객의 사업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되면서요, 고객의 사업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야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김태식님, 안 그래도 영업이 힘든데, 기능난법으로 인해가지고 영업 활동이 더 위축되어서 더 힘들어질 듯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세일즈가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거꾸로 보면. 네, 공부하는 얘기냐면, 세일즈가.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어요. 거꾸로 보면. 네. 저도 이제 물론 B2B에서 세일즈를 10여 년 했지만, 네네. 이게 뭐 제 자랑가.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네네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뭐 술을 마시자. 됐습니다. 거래 안 하겠습니다. 오, 야. 그런데요. 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객이 예를 들어 접대를 하거나 그때 릴레이션을 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알맹이를 보고 구매를 해요. 릴레이션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는 사이드에 있는 거. 그렇죠. 네. 규모가 뭐 작은 거. 그렇죠. 왜냐면 이상한 거 도입되면 자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영란법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의 내공을 키우시는 네. 그쪽에 오히려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용철님께서요. B2B 거래에서 협력사가 더 큰 업체일 경우 되려 고객사가 협력사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고객사와 협력사가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한 6년 정도 됐나요? 네. 네.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초기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B2G 공공 쪽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대기업 못 들어가요. 네. 그러면 어떤 중견기업이 이제 소위 앞쪽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대기업을 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이 대표적인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객사하고 협력사의, 소위 말해서 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라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사람으로. 무슨 얘기냐면 조금 스마트한 네네. 인력들을 좀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어떤 영업적인 접근에서 더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기업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략으로 풀려고 하면 네.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때 이제 영업의 협상력이 진정한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거, 네. 협력사가 원하는 게 상충이 될 때 중간에서 내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소위 담당 BA라고 해서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네. 그 세일즈 담당자를 2명을 배치를 시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중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취합을 해서 네.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하는 거죠. 네.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떤 전략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사람으로 네. 푸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강아름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셰프의 킥, 마지막 필살기처럼 영업의 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네.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영업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해요. 네. 뭐냐면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네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부자 되나요? 네,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요?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